태양은 평균 크기의 항성이에요. 그럼에도 13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항성은 또 우리 행성보다 33만 3천 배 더 무거워요. 나사는 행성의 대기에 의해 생성된 전파를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천문학자들은 해왕성이 바다의 파도처럼 들리고, 목성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들리고, 토성의 소리는 공포영화의 배경음악과 비슷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여기 지구는 비밥 재즈 소리예요. 아니요, 이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태양의 표면은 타는 듯이 뜨겁지만 번개는 5배 더 뜨거워요. 지구는 매초 100개의 번개를 맞는데 하루에 800만 번, 1년이면 약 30억 개의 번개가 돼요. 충격적이네요. 만약 언젠가 여러분이 달에 가서 갓 생겨난 듯한 발자국을 보게 된다 해도 그게 다른 누군가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발자국이나 비슷한 흔적들이 100만 년 동안 머무를 수 있어요. 바람도 또 그 발자국을 천천히 지울 수 있는 산들바람도 없죠.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우주에서 본 것 중 가장 큰 구멍을 발견했어요. 10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공허예요. 우연히 발견했죠. 연구팀원 중 한 명이 약간 지루해했고 냉점의 방향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이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지도에 나타난 이상현상이고 줄여서 CMB라고 해요. 이것은 다양한 방향으로 우리 행성에 떨어지는 희미한 빛이며 우주를 채워요. 빅뱅 이후에 발생한 잔광으로 거의 140억 년 동안 우주를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블랙홀의 심장부로 떨어져 슬픈 최후를 준비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블랙홀에 빠지는 게 꼭 여러분이나 우주선을 파괴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큰 블랙홀을 선택해야 해요. 만약 작은 블랙홀에 빠지면 이것의 사건의 지평선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중력은 1cm마다 증가하죠. 그래서 팔을 앞으로 뻗으면 손가락의 중력이 팔꿈치보다 훨씬 강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손을 길게 만들어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상당히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은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은 초대질량 블랙홀에 빠지면 상황은 바뀌어요. 이것들은 태양보다 수백만 배 더 무거울 수 있어요. 여기 사건의 지평선은 넓고 중력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 뒤꿈치와 머리 꼭대기에서 느낄 수 있는 힘은 거의 같을 거고 블랙홀의 중심부까지 갈 수 있어요. 이 근거 없는 이야기는 깨졌어요. 만약 우주에서 매우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울기 시작한다면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을 거예요. 눈물은 눈알 주변으로 모이게 돼요. 눈이 너무 건조해져서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혀의 표면을 포함해 몸에 노출된 액체는 증발할 거예요. 불에 타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이건 불이 우주에서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예요. 산소 흐름이 있으면 불이 번질 수 있는데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폭발하면 별들은 원래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하지만 어떤 별들은 거대한 초신성 폭발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런 좀비 별들은 꽤 드물어요. 과학자들은 LP40-365라고 불리는 정말 큰 걸 발견했어요. 부분적으로 불에 탄 백색 외성이에요. 백색 외성은 수소를 모두 태운 별인데 그 수소는 이전에는 그것의 핵 연료였어요. 이 경우 최종 폭발은 아마 보통 때보다 약했을 거예요. 별 전체를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별이 폭발하고 싶었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그 물질의 일부가 여전히 살아남은 것처럼요. 만약 우주에 간다면 우주선에 있지 않는 한 우주복을 벗지 마세요. 신체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산소뿐만 아니라 폐에 있는 공기도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이 풍선처럼 될 거예요. 보통 크기의 2배로요. 좋은 소식은 피부가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탄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위안이 되네요. 어떤 게 블랙홀로 들어가면 모양이 바뀌고 스파게티처럼 늘어나게 돼요. 이건 중력이 물체를 한 방향으로 느리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꽉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요. 파스타의 역설처럼요. 말 나온 김에 원자 하나만큼 큰 블랙홀은 엄청나게 큰 산만한 질량을 갖고 있어요. 은하수의 중심에 궁수자리 A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수십억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갖고 있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만약 소행성이 큰 굉음을 일으켰다 해도 결코 그 큰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예요. 네, 우리는 영화에서 종종 우주선과 우주에서의 전투 소리를 듣지만 그건 근거가 없어요. 소리는 분자의 진동 때문에 퍼지는 파동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박수를 쳐요. 음파는 박수 옆에 있던 첫 번째 공기 분자를 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다음 파동이 여러분의 귀에 닿을 때까지 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리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공기나 물과 같은 분자가 필요해요. 우리 대기권에서는 음파가 아주 잘 퍼져나가지만 우주는 진공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손뼉을 크게 칠 수는 있지만 진동에서 그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분자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엄청 뛰어난 입술 읽기 기술이 있어야 할 거예요. 유성체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반면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파편들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위성에서 로켓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9,000대의 우주선을 발사했어요. 심지어 아주 작은 조각들도 이렇게 빠른 속도라면 우주선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은하, 행성, 해성, 소행성, 별, 우주물체들은 우리가 실제로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건 전체 우주의 5% 미만을 차지해요. 우주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인 암흑물질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모든 질량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엄청 많은데 우주의 25%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나머지 70% 정도를 차지해요. 다 합치면 100이 되죠? 좋아요. 이제 달을 봅시다. 늘 한쪽으로만 우리를 바라보죠? 이건 달에는 어두운 면이 있고 태양광선은 그곳에 절대로 도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근거 없는 말이에요. 요점은 달이 지구와 중력적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낮과 밤이 있어요. 단지 이 자전이 지구의 자전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달을 볼 때마다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도 태양이 비치는 날이 있는데 어두운 면이 아닌 다른 쪽면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곳을 찍은 사진도 있어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분화구 중 하나인 남극 아이켄 분지가 있어요. 이건 텍사스 2개만큼 넓어요. 이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한 가지 썰은 사람들이 실제로 달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곳에 있었던 최초 우주 비행사들의 우주복이에요. 신발 밑창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발자국을 그곳에 남길 리가 없다고 주장해요. 사실 할 수 있었어요. 달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여분의 부츠를 우주복 위에 신었고 그 밑창은 달의 발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달을 떠날 때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았고 문워크가 끝났을 때 던져버렸어요. 거기에 많은 물건들도 남겼어요. 심지어 무게를 줄이기 위해 달 착륙선의 팔걸이도 버렸어요. 이제 모든 아폴로 달 탐사 임무를 포함하면 달에 있는 쓰레기의 총 무게는 대략 187톤이에요. 달 탐사 로봇 몇 대, 우주선 잔해, 6개의 달 탐사선, 그리고 남겨진 모든 실험을 포함하면요. 이건 보잉 737기 3대와 맞먹죠. 태양에 대한 또 다른 근거 없는 이야기는 태양이 노란색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 우주로 보내드리죠. 창밖을 내다보니 흰색이네요. 태양은 우리 대기의 필터를 통해서만 노란색으로 보여요. 공기의 구성과 그 두께는 항성의 빛을 왜곡시킬 뿐이에요. 하지만 별들의 색은 다양해요. 더 차가운 별들은 밝은 주황색과 붉은색이에요. 이건 보통 태양보다 더 매우 오래된 별들이에요. 하지만 젊고 아주 뜨거운 별들은 밝은 파란색이에요. 태양은 이 스펙트럼의 중간쯤에 있어요. 소행성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화성의 궤도보다 조금 더 멀리 날아가야 해요. 우와, 소행성대에 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대한 바위와 얼음덩어리를 피해야 해요. 빽빽한 소행성 구름에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사실 우주는 거대하고 거리도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소행성대에 있는 모든 암석과 파편들은 달 무게의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주의 공허함의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 이 두 은하의 충돌을 보세요. 각각에는 수십억 개의 별이 있어요.
이걸 섞어도 여기에서도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